차정원이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에 긴 치맛자락이 바닥을 쓸며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동안 하객들의 놀란 시선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무작정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발을 아프게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걷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부르던 자장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포근한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던 바로 그날. 작은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던 엄마의 뒷모습. 울부짖으며 쫓아가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했습니다. 차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스커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필요했을까요?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버텨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베일이 날렸습니다. 차정원은 베일을 벗어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때가 됐습니다. 한편 한혜라도 차를 타고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윤비서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부회장님 3분 거리입니다. 한혜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공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아니 어쩌면 수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차가 공원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한혜라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공원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하얀 드레스의 여인.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녀가 다시 도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차정원이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한혜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차정원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차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이 한혜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주영채로서의 호칭이었지만 동시에 딸 수아가 부르고 싶었던 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한혜라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정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높은 벽처럼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혜라의 기억 속 어린 수아와 겹쳐졌습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엄마와 딸, 아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윤비서는 운전석에서 부회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턱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윤비서. 네, 부회장님. 25년 전 내 교통사고 기록을 재조사하세요.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보세요. 사고 당시의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윤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한혜라를 돌아봤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진태석 회장의 행적도 함께 추적하세요. 내가 입원해 있던 그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전부 알아내야 해요.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한혜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진태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아를 찾고 있다고 곧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매일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한혜라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세요. 당시 회장님께서 부회장님이 입원하신 병원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셨습니다. 병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한혜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병원을 찾아오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아 아가씨를 찾는 수색 활동에는 소극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한혜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색대를 구성하셨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활동 내역을 보면 형식적이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정도 수색하다가 중단하셨습니다. 수색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한혜라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진태석은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수아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더 있습니까? 네. 회장님께서 당시 조미향이라는 여성에게 큰 금액을 송금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 사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얼마나요? 5억 원입니다. 한혜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5억. 25년 전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조미향에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숨긴 게 있어요. 한혜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비서, 더 깊이 파세요. 진태석 회장이 그 6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 간 장소들, 은행 거래 내역까지 전부 조사하세요. 그리고 황 실장의 행적도 함께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조미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5년 전에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기록이 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병원 관련 지출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세요. 윤비서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혜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중심에는 진태석이 있었습니다. 차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혜라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태석을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속였다면, 수아를 숨겼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태석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25년 전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엎어진 차, 깨진 유리 파편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한영순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구급차에 싣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진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차 옆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엄마를 흔들며 울부짖던 그 작은 아이. 진태석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날 그는 결정했습니다. 한영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사라져야 한다고. 수아는 한영순과 차기범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한영순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아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순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미향에게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영원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태석이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서재의 스탠드를 켰습니다. 들어오게. 황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충복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황 실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태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 그 일, 자네가 처리했지?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됐나? 지금까지 잘 살고 있나? 황 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미향에게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당시 조미향의 딸이 백혈병으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비가 절실했기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조미향의 딸이 결국 사망했고 수아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름을 차정원으로 바꿨습니다. 차기범이 출소한 후 혼인신고를 했고요. 진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황 실장은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비밀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되네. 절대로.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눈치채고 있어.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네. 윤 비서가 움직이고 있어. 황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태석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양그룹의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일궈온 제국이었습니다. 지켜보게. 하지만 절대 흔적을 남기면 안 돼. 25년 전 기록들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 빠진 게 있다면 완벽하게 지워버리게. 조미향과의 거래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것을 말이야.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황 실장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진태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 일이 드러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자네도 공범이 되는 거라네. 수아를 숨긴 것, 기록을 조작한 것, 모두 자네가 함께한 일이야. 황 실장이 돌아서서 진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한 일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진태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황 실장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태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이 집 안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딸 조정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작은 얼굴, 그래도 웃으려 애쓰던 그 미소가 조미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창백해진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미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조미향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꼭 돈을 마련하겠다고. 바로 그때 진태석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거액의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조미향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수표.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진태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맡아달라고, 그냥 키워만 주면 된다고, 정원이의 치료비는 물론 앞으로의 생활비까지 모두 보장하겠다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달라고. 조미향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의 어린아이를 받았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그 아이를. 하지만 결국 조정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비를 받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조미향은 한동안 넋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아니 차정원이 그녀의 딸이 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기범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조미향은 황급히 앨범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눈물을 닦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보,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차기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미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정원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 차기범이 조미향의 옆에 앉았습니다. 정원이는 어디 갔어? 결혼식장에서 사라졌다던데. 걱정돼 죽겠어. 조미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차기범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차정원이 정말로는 누구인지를, 차기범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이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기범이 얼마나 정원이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달려와 딸을 끌어안던 그 모습. 매일 아침 정원이 도시락을 싸주며 행복해하던 그 미소.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조미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범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미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정원이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차기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미향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차정원을 위해서도, 차기범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정원이는 사실. 조미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기범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차기범이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미향이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정원이에 관한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결국 조미향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차기범은 벤치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주하늘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주하늘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기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기범의 마음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감옥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한영순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영순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아내라는 멍해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영수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수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기범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 선친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고 계시죠? 차기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하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증거도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어. 어렸을 때 아저씨를 만났었습니다. 면회를 갔었죠. 기억하세요? 차기범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소년이 찾아왔었습니다. 주상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범을 꼭 찾으라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차기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난 누명을 썼을 뿐이야. 하지만 증거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주하늘이 차기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함께 찾아요. 진범을. 저도 오래전부터 조사해왔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누군데? 진범이 누구라는 거야? 주하늘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공난숙입니다. 차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하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공난숙이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걸 눈치채셨고 그걸 고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과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차기범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날 이용한 거야. 진태석하고 짜고. 완전히 날 희생양으로 만든 거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요. 아저씨의 누명도 벗기고 제 아버지의 원수도 갚아야죠. 정원 씨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차기범이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내 딸 정원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공난숙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주상철의 사망사건 보고서, 차기범의 재판 기록, 목격자 진술서, 검찰 수사 기록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습니다. 구 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당시 목격자 진술서를 찾아왔습니다. 공난숙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진술서에는 차기범이 주상철을 밀어 떨어뜨리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이름과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난숙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주상철이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알았다며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난숙은 당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주상철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난숙은 그를 밀어버렸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주상철이 난간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공난숙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진태석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차기범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목격자를 고용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장님, 구 실장의 목소리에 공난숙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난숙이 파일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태석의 공모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소각하세요. 단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네. 하지만 회장님, 이건... 들리지 않았어요? 전부 불태워버리라고요. 지금 당장. 구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유일한 증거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필요 없어요. 이건 저와 진태석 회장의 목숨줄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가는 순간 우리 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없애버려야 해요. 공난숙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하늘 주대표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찾으려고 하죠. 차기범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를 없애면 나중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할 생각 없어요. 증거만 없으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의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 실장이 파일들을 챙겼습니다. 공난숙이 그를 돌아봤습니다. 구 실장. 네, 회장님.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당신도 공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도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거예요. 구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공난숙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25년 전의 죄가 이제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주상철의 유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낡은 시계가 나왔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시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만년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던 것이었습니다. 명함 케이스, 지갑, 그리고 가죽으로 된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주하늘은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가죽이 오래된 향기를 풍겼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주하늘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 가족 이야기, 고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난숙이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확실해진다. 지난 2년간 약 30억 원이 사라졌다.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이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오늘 밤 난숙과 만나기로 했다. 해명을 들어봐야겠다. 혹시 오해라면 좋겠지만 사실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그날 밤. 공난숙과 만나기로 한 바로 그날. 해명을 들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공난숙이 횡령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알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과 만났다는 증거까지. 주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하늘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 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공난숙, 당신이 죽였구나.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거야. 주하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당신이 옳았다는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주하늘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공난숙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공난숙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차정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공난숙의 소나귀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차정원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주하늘은 결심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완벽한 증거를 모으고 공난숙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일기장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주하늘은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진세훈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 거실의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텅 빈 방 안에 그의 한숨 소리만 울렸습니다. 이미 반병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세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웨딩 턱시도를 아직 입고 있는 오빠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혼자 뭐해? 결혼식 다 망쳤는데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생각 중이야. 뭘? 진세훈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세미야. 진짜 모르겠어. 진세미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든 중요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 중요하지. 난 주영채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정원이었잖아. 근데 그 차정원도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차수아일 수도 있고. 도대체 누구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고. 오빠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거야.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진세훈이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진세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은 껍데기일 뿐이야. 오빠가 사랑한 건 그 사람의 눈빛, 미소, 마음이잖아. 그게 진짜야. 그게 전부야. 진세훈의 마음속에 차정원과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마주하던 그녀. 안진아의 따귀를 맞받아치던 강인한 모습. 함께 요리하던 시간, 그녀가 행복해하던 표정. 키스하던 순간의 떨림. 그래, 맞아.
진세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들은 진짜였어. 그녀의 떨림, 설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 내 손을 잡을 때의 온기, 나를 바라볼 때의 눈빛, 그건 다 진짜였어. 그럼 됐잖아. 그게 답이야. 진세미가 웃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해?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그럼 찾아가. 지금 당장. 어떻게? 뭐라고 말해? 그냥 가는 거지. 이름이 뭐든 신분이 뭐든 상관없다고 말해줘. 오빠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 자체라고.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진세훈이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세미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빠 행복해야 돼. 우리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 진세훈이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차정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디 갈 건데? 어머니 집. 아마 거기 있을 거야. 그래, 가봐. 그리고 꼭 데리고 와. 진세훈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세미가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차정원도 오빠의 마음을 받아주길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영채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이 무한히 넓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박경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쓰러지던 순간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술병에 맞아 피를 흘리던 모습, 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리던 모습, 그리고 점점 움직임이 멈추던 그 순간. 주영채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박경신을 내리쳤던 그 손.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묻어있던 그 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했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공난숙에게 울며 전화했던 그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왔습니다. 걱정 마, 우리 딸. 아무 일도 없었어. 너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공난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엄마가 처리해줘도 자신의 손에 묻은 피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영채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창이 빛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철창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깥 세상이 보였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살인자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박경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었고 질투가 되었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경신아. 정말 미안해. 주영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박경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엄마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차정원. 주영채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여자.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차정원의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정원이 부러웠습니다. 사랑받고 있었으니까. 진세훈에게, 한혜라에게, 주하늘에게. 주영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경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이, 놀란 눈빛이, 쓰러지던 모습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요양병원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주영채는 철창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멀기만 했습니다. 한혜라가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성실 세탁소라는 글자가 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기범이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벨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한혜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리미를 황급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순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25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범씨.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차기범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5년, 그 후의 20년이 그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앉아. 차기범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수아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왜 날 속인 거야? 차기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난 25년 동안 내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수아가 나를 찾으며 우는 꿈을 매일 꿨어. 그런데 거짓말이었어? 살아있었어?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기범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그랬어. 뭐? 무슨 소리야? 재벌가의 부인이 됐잖아. 새 삶을 살고 있었어. 큰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어. 수아는 그 삶의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살인자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당신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봤어. 한혜라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 딸이야, 내 딸. 내가 어떻게 키우든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선택이어야 했어.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딸을 숨긴 거야? 알아.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차기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난 감옥에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수아를 지켜줄 수도 없었고 당신을 도와줄 수도 없었어.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한혜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단 하루도 수아를 잊은 적 없어. 매일 그 아이를 그리워했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 밤 기도했어. 그런데 살아있었어. 바로 내 곁에. 차기범이 한혜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는 살아있어.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어. 건강하게 자랐어. 이쁘게 컸어. 알아. 정원이가. 아니, 수아가 살아있다는 거 알아. 내가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 알아. 한혜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25년이나 지났어.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엄마로서 함께한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찾을 수는 없어. 차기범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영순아. 내가 잘못했어. 내 판단이 틀렸어. 수아를 당신에게 돌려줬어야 했어. 한혜라가 차기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기범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일어나.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차기범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수아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차기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아를 위해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차정원이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웨딩드레스에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혜라의 집, 그 서재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리를 걷는 신부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 한 대가 그녀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주하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주 대표님. 차정원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하늘이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혜라 부회장님 댁으로 가려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차정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재에 제 그림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이요. 다시 보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위험해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타세요. 제발. 주하늘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정원이 망설이다가 차에 탔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하늘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주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훈 씨가 찾고 있을 텐데. 도망쳤어요. 그냥 뛰쳐나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차정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세훈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찾고 있겠죠. 화가 났을 거예요. 주하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진실을 밝혀야죠.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차정원이 주하늘을 돌아봤습니다. 주 대표님, 저 도와주실 거죠? 끝까지. 물론이에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차가 한혜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저택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정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하늘도 따라 내렸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혼자는 힘들 거예요. 아니요.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어요. 엄마께서 기다릴게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주하늘은 차에 기대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저택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주하늘은 기도했습니다. 차정원이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기를. 진태석이 공난숙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이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 얘기가 있어. 진태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난숙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진태석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약속도 없이. 25년 전 일 말이야. 주상철의 일. 공난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한계야. 한혜라에게 진실을 밝히려고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미쳤어요? 그러면 우리 둘 다 끝나요. 당신도 공범이라는 거 잊었어요?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진태석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했어.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 혜라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당신은 그러시겠죠. 사랑하는 부인에게 참회하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저는요? 저는 살인죄로 잡혀가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요. 그것도 당신이 감수해야 할 때까야. 사람을 죽였잖아. 진태석이 일어섰습니다. 주상철을 죽인 건 당신이야. 난 그저 공범일 뿐이지. 증거를 숨기고 차기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공범. 공난숙이 진태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비켜. 만약 당신이 진실을 밝히면 저도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당신이 수아를 숨긴 것도, 차기범을 이용한 것도, 목격자를 매수한 것도 다 밝힐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무너질 거예요. 진태석이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아. 그래. 다 밝혀져야 해. 우리가 저지른 죄를 모두 드러내야 해.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태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헤라에게 사죄할 거야. 수아를 숨긴 것도, 거짓말한 것도, 당신의 범죄를 덮어준 것도 다 고백할 거야. 그러면 헤라 부회장이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요? 25년간 딸을 숨긴 남편을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거짓으로 그녀 옆에 있을 수 없어. 진태석이 공난숙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습니다. 공난숙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제발, 진 회장.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놓으시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둘 다 파멸이에요. 건양그룹도 끝나요. 모든 게 무너져요. 진태석이 공난숙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미 파멸했어. 25년 전에. 우리는 그때 이미 끝났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야. 그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혼자 남은 공난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구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 실장, 진태석 회장을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정원이 한혜라의 저택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르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르골을 틀어놓았나 봅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담긴 그림.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렸던 그 그림이 액자에 들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구나. 차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린 선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정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정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네가 수아니?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차수아예요. 어머니의 딸 수아예요. 한혜라가 비틀거렸습니다. 차정원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수아야, 내 딸아. 내 소중한 딸아. 한혜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차정원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품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이렇게 포근했던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재의 오르골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한혜라가 수아를 재우던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25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나만 편하게 살았어. 아니에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차정원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혜라도 웃음과 눈물을 섞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세훈이는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 함께 가자.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25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오르골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린 수아의 그림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그림 속의 약속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